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상당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양지 바른 곳에는 4월에 꽃이 활짝 피는 목련화가 활짝 피었고, 오늘은 양지 바른 곳에는 이제 목련화 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엄지 쪽에는 아직 꽃봉오리도 올라오지 않은 곳도 있는데, 양지 바른 곳은 이미 목련화가 활짝 피었더라. 그러니까 목련을 노래한 노래들이 보통 4월의 노래거든요. 4월은 한참 봄이죠. 3월, 4월, 5월이 봄의 달이고, 그 봄의 달들 중에서 한창 봄일 때가 4월이니까 그 4월의 날씨처럼 어제도 따뜻했고 오늘도 따뜻한 것 같습니다. 고샘추위가 있긴 하겠지만은 예전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죠. 20세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기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좀 덜 춥다. 환경적으로도 좀 덜 춥고, 또 사람들 옷도 두꺼워졌고, 옷 자체도 예전보다 따뜻하지요. 그리고 예전처럼 밖에서 춥게 다니는 사람도 별로 예전보다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3월 17일이죠. 4월 10일 날이 저기 선거날입니다. 우리나라 총선이 있죠. 총선이 있으니까 내가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했는데 요 날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때 위로 쭉 올랐습니다. 옵션 만기일 때 위로 쭉 올랐거든요. 이 전고점을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서 끝이 났는데,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은 빠졌네요. 통상적으로 한 7, 80% 이상은 만기일 날 오르면은 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금요일 날은 좀 빠졌네요. 내가 좀 한 1, 2주 바쁘다 보니까 시장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좀 전에 영상을 올렸다시피 나에게 뭔지 모르게 좋은 운이 오는데, 이 운을 어디에다 쓸까, 어디에다 사용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는 요dim에서 좀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 생각한 게 요쯤이죠. 요쯤 보면은 요 박스는 어디에서 내려갈 것이다 고 봤는데, 조금 더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짱대 음봉이 떨어졌지요. 이 짱대 음봉이 뭘 의미하는가? 보통 이런 짱대 음봉이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대체적으로 한 7, 80% 이상, 8, 90%는 좀 더 떨어진다. 좀 더 떨어지면은 보리지밴드 하단 정도, 요 정도는 떨어진다 이래 보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봤죠. 떨어지기 전에 보통 올렸다가 누르죠. 올렸다 더 가는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가기보다는 좀 눌렀다 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는 한번 눌렀다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눌렀다 간다. 그래서 나는 한번 눌렀다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누를 것이냐, 이 갭을 메우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 갭을 메우는 시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올랐다가 조정받고, 재차 올랐다가 조정받고,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런 조정을 받고 올랐다가 조정을 한 번 받고 재차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자, 이 아직 5주선 위에 있습니다. 근데 5주선 위로 빈침을 길게 달았습니다. 빈침을 길게 달면은 통상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이 많지요.
캔들을 볼 때.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뭐 대략 뭐 5주선, 그러니까 20주선이죠. 20주선. 이 중간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이 얼마냐 하면 대충 한 2557인데 그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강력한 저항대가 얼마냐? 우리 앞에 보듯이 이 앞에서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여기가 우리 바이러스 사태로 떨어지기 전에 고점 여기입니다. 여기 얼마냐면 내 기억으로는 2607이었는데 2607 7 정도에서 한번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607이면은 한 요 근처 되겠네요. 요거를 살짝 깨는 정도 수준에서 한번 저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위로 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면 보조지표를 좀 봐야죠. CCI 상으로 볼 때는 이제 과일권이 끝나고 일단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신호들은 자주 바뀌니까 뭐 정확하게 믿지는 않는데 대충 그렇구나 정도로 판단을 하시고, 거기다가 또 판단할 거는 짱대 음봉이 나왔네. 이 짱대 음봉, 이게 시작할 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하락의 마지막에 짱대 음봉이 나오면은 그 근방이 끝인 경우가 많고, 시작이 이래 짱대 음봉이 나오면은 이게 시작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갭을 메우는 시도도 할 가능성이 있다. 깊이 조정을 받으면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총선에 관심이 많겠죠. 뭐 우리처럼 별로 없는 사람들이야 뭐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관계가 있겠습니까? 별 관계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뭐 정치인들 누구하고 친하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누구하고 친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갖다가 하면 내인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정책을 좀 해달라 하면서 뭐 밥도 사주고 뭐 돈도 몇 푼 용돈 지어주고 이럴 사람 없지요. 나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총선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선에 대해서 내가 돈 벌 기회가 생기냐 아니면 내가 좀 움직일 있어야 되나 이런 판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를 관망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또는 내가 친한 뭐 이 정치인들 돈을 좀 주려 그러면은 뭐 주식을 들고 있으면 주식을 좀 팔아야 될 거고, 또 주식을 안 팔고 뭐 관망을 하더라도 주식에 신경을 안 쓰고 이 판에다가 정치판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여기 신경 좀 못 쓰지요. 신경을 못 쓰면은 외국인들이 특별히 사지 않는 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외국인들은 어떠냐? 외국인들은 1조를 팔았네요. 금요일 날. 그동안 그나마 좀 사다가 금요일 날 팔았습니다. 1조를 파니까 쭉 떨어졌다. 그동안 쭉 사다가 1조 이상을 사고 판 얘가 좀 드물었는데 요번에 1조를 팔았네요. 그러면은 한동안은 이제 하방 쪽으로 가겠구나. 1월 11일 날 2조 2천억을 샀습니다. 1월 11일 날 2조 2천억을 사고 나서 약간 더 위로 올랐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샀고, 계속 샀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래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저항이 조금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뭐 있구나. 그러면 어떤 저항이 있을까? 뭐 차트를 보면은 요 어디쯤에 요렇게 공방이 좀 있었네요. 요때 공방이 좀 보이실라나? 자, 요래 딱 보면은 요때 이 주봉상에서 한동안 공방이 있었죠. 이 공방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단박에 쉽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아. 요거 뚫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요쪽에서 공방이 한번 있지요. 여기가 어디냐면 3층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고 나면은 3층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도 꽤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거 전까지는,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아랫방향으로 일단은 갈 가능성이 있다. 오늘 1월입니다. 한 주 시장 1월이죠. 일요일 날 한 주가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놓으면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해외는 어찌 되는가? 해외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을 보게 되면은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S&P 500이겠지만은 뭐 그나마 우량주 30개로 만들어진 다우를 보게 되면은 다우가 뭐 올라가다가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또 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이 올랐네요.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을 받을 때도 된 것 같은데 뭐 더 가려나, 조정 좀 받으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은 이제 5일선이 꺾였네요. 5일선이 꺾여 내려가니까 어쩌면은 밑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S&P 500을 봐도 5일선 밑으로 떨어졌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봐도 뭐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이제 뭐 단기 꼭대기인지 먼 꼭대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꼭대기를 치고 밑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느낌이 든다는 게 뭐 제가 바라보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보는 시각에서 볼 때 뭐 다우나 뭐 나스닥이나 S&P 500, 뭐 다우와 S&P 500은 그나마 좀 센 편이고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면은 이제 밑으로 좀 꺾일 가능성이 좀 엿보이네 이래 보입니다. 뭐 니케이를 보게 되면 니케이가 역사적인 고점, 일본 정치 역사상 역사적인 고점, 일본 경기가 지금 역사상 최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지요. 역사적인 고점 4만을 뚫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차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일본의 단가의 세대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겠죠. 야, 이거 곤란한데 물가가 이래 오르면은 내가 지금 가진 자금으로 노후를 갖다가 설계를 했는데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이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단가의 세대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고 들어오면은 어느 수준에서 이제 폭락을 하겠죠. 왜 폭락을 하느냐? 뭐 그전에 샀던 세력들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심리 게임을 지금 일본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심하지는 않다. 근데 일본이 뭐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꽤나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모로 따라서 일본이 뭐 그나마 그 불을 유지하고 일본의 경제가 서서히 나빠지기를 바라지 급격하게 나빠지기는 뒤지는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자, 니케이나 이 토픽이나 보면은 동경지수나 보게 되면은 꼭대기를 치고 좀 조정을 받고 반등했다가 재차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꼭대기를 치면서 역사적인 쌍꼭대기를 치고 끝이 난 건지 아니면은 더 오를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더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올라야 이쪽으로 돈이 몰리지 않을까. 뭐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본 경제를 잘 모르고 세계 경제도 그래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은 뭐 느낌상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홍콩 상해 지수를 보게 되면은 상해 지수도 뭐 꽤 올랐다가 뭐 지금 조정받는데 이 상해 지수는 뭐 계속 떨어지다가 좀 올랐다가 보다시피 뭐 그래 좋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다음에 일국 양제 체제로 가다가 거의 뭐 홍콩도 중국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당이니까 공산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공산화됐다 보면 되죠. 중국에 잘못 갔다가 간첩으로 스파이로
뭐 오해락 해야 되나? 뭐 저쪽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는데 이쪽 나라는 심하죠. 너 간첩이라면 무조건 간첩되는 겁니다. 알짤 없습니다. 요 위험한 나라 중국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항생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상해종합은 어떠냐? 상해종합도 그래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올라가는데 뭐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간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경기가 좋은 건지 뭐 어떤 건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올라가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 중국도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유럽을 보게 되면은 유럽도 많이 올랐지요. 쭉 올라갔습니다. 뭐 주봉을 봐도 많이 올랐고 월봉을 봐도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이격도가 좀 커졌으니까 뭐 조금의 조정은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월봉인데 월봉상 이격이 좀 과하게 벌어졌지요. 그러면은 요 5일, 5개월선 정도까지 뭐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올라온 거에 대한,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 올라갈 때 얕은 조정이 있었으니까 뭐 파동교대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이번에는 깊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얕은 조정은 뭐 절반 이하의 조정이면 얕은 조정이죠. 그럼 깊은 조정은 절반 이상의 조정이다. 절반 이상의 조정이면은 여기 주봉이면은 요 주봉의 20주 선을 뚫고 내려올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인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떨어지면 어째야 되냐? 당연히 사야죠. 사는데 얼만큼 사야 되냐? 나는 가진 돈의 전부를 사라고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왜? 위험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서 물리면 답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번은 떨어집니다. 반드시. 반드시라 그러면은 뭐 100%는 아니고 한 99% 정도 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뭐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뭐 개인들이 가진 종목들은 뭐 거의 바닥금 비슷하게 떨어질 겁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은 뭐 그렇게 안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현금을 쥐고 있으면은 돈 벌 기회가 온다.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안 온다면은 다른 쪽에서도 온다. 그래서 현금을 갖다가 들고 계시라. 그리고 또 떨어지면 한번 베팅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 뭐 이 정도, 이 기업을 메꿀 정도까지 떨어진다면은 이까지 떨어질 가능성 좀 적습니다. 적은데 여 밑에 이 부분에 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금액을 투자할 거다 이번에. 그러면은 요 정도 내려올 때 한 10 정도 투자하시라. 요거 뚫고 내려오면은 조금 더 투자하시라. 요거 뚫고 내려오면은 조금 더 투자하시라.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 위에 올라갔을 때 던져야 될 때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던져야 될 때 못 던지는 수가 생기거든요. 뭐 던질 자신 있는 분들은 뭐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뭐 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 정도 고수가 되면은 내 영상을 안 보겠지요.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나처럼 뭐 하수나 중수쯤 돼야 내 영상을 보지. 그게 아니면 내 영상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종목 그 얄궂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 PPI라고 누가 요쯤에서 뭐 PPI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쭉 떨어지길래 요서 사가지고 요서 팔고 요서 사가지고 요서 팔고 뭐 이러다가 요때는 내가 마음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못 했는데 요래 떨어질 때 샀으면은 뭐 상한가도 한번 먹었을 거고 뭐 이랬을 건데 뭐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이 PPI가 이 기업 분석 나름대로 들어가 보니까 뭐 엉망이네 사더라고요. 이런 엉망이사를 왜 추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여기서 괜찮은 건 PBR도 엉망, 퍼도 엉망, 그나마 노후가 조금 괜찮은 편인데
매출액 대비해서 뭐 시총이 좀 적다는 거, 뭐 자본금이 워낙 적으니까 작전하기 굉장히 좋다는 거, 뭐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만약에 간다면은 가기 위한 조건을 나름대로는 좀 갖췄다. 왜 여기서 요 위에서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한번 올라가기 전에 한번 쭉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거를 회복하고 조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내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차트로 볼 때 요 정도 회복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 대출도 안 되는 회사, 신용대출 얘기하는 겁니다. 대출도 안 되는 회사, 이 자본금 47억에 뭐 매출이 꼴랑 요거에 뭐 이런 회사, 이 학점으로 따지면 F 학점이죠. 들어가면 안 되는 뭐 그런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큰 수익을 보겠다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여러 개, 한 너댓 개를 분할로 들어가 가지고 그 중에 한두 개만 뭐 10배 나면은 그 중에 두세 개가 만약에 부도나 깡통 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2배 장 번다. 요런 개념으로 들어가시라고 했지, 절대로 하나 몰빵해 가지고 들어가시라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도박도 그런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도박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투자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투자와 도박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투자와 도박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거는 원금을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다 보니까 버릇이, 옵션이라는 게 레버리지가 심할 때는 50배, 100배씩 올라가기 때문에 선물만 해도 레버리지가 7배 아닙니까? 선물보다도 훨씬 크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주식을 갖다가 잘 못 쳐다보고 있는 경향들이 있지요.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한번 물들면은 버릇이 거의 안 고쳐집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도박, 마약 이런 데 빠진 사람한테는 딸을 주지 마라는 얘기도 있지요. 도박, 마약 뭐 이런 데 빠진 사람들한테는 뭐 사실 인간관계를 끊는 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하면 안 됩니다. 물듭니다. 나는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은 훈습이란 말이 있거든요. 훈습에 의해서 반드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은 안전하게, 이 시장이 박살이 나더라도 10%에서 20%의 사람은 생존을 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돈을 벌어냅니다. 많든 적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는 영상을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말들을 빼고 뭐 한 번씩 말씀을 드릴 때도 있는데, 내 영상을 오래 보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물을 한번 볼까요? 선물을 보더라도 짱대 음봉이 나왔지요. 짱대 음봉이 나오고, 뭐 CCI를 한번 볼까요? CCI를 한번 보면은 CCI도 뭐 마찬가지로 업종 차트와 마찬가지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거 볼린저 밴드 상에도 보면은 과열권을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요 중간 21선 정도에서 한번 뭐 저항이 좀 있다가, 뭐 저항이 아니고 뭐랍니까? 갑자기 생각이 저항이 아니고 하방으로 박으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 미안한데, 이 바닥에 하방 경직이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요 21선을 뚫고 내려올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 그래서 얼마나 강한 힘으로 뚫고 놓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리고 그 시그널이 이렇게 돈으로 나왔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은 떨어지면 이래 많이 사죠. 그래서 좀 더 많이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동안에
내가 떨어지면 사고 싶다는 종목을 봐놓으셨지요. 그 종목을 봐놓고 계시다가 예전 영상들에서 여러분들 그 학습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도 보면은 음봉이 여러 개가 생기죠. 여러 개가 생기면은 보통 음봉이 몇 개 떨어진 다음에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몇 음봉 기법 이런 거 다 말씀드렸고 오래되신 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음봉 기법에 의해서 분할로 매수하게 되면은 벌 가능성이 많고, 특히 내려가다가 이렇게 심하게 시장이 심하게 빠질 때, 그래가지고 거의 골로 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는 과감하게 내가 사고자 했던 금액 대부분을 갖다가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 금액을 몰빵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자 했던 부분만큼만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시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떨어지면은 내가 돈 벌 기회가 생기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떨어지는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